기후변화 착한 거짓말 감동했어. 네. 나는 안 따라. 아리백 너네끼리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낙오하는 거죠. 나고 벌 같은 건 안 받아요? 이미 게임의 롤 같은 거라 지금 아리백에 실패를 하게 되면 고객사로부터 거래 중단을 당하게 됩니다. 당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면 우리가 아리백이 안 돼서 고통스러우니 거래 안 하겠소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아리백이 작동되는 과정을 보면 재생 전기 협약 같은 걸 맺게 되고 그 협약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거래를 중단당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에게 강력한 탈탄소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리백 회원들은 자신들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공급망 기업들에게 자신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리백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아시면은 네. 명확합니다. 2000년도에 몰라서 묻는 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2000년도에 탄소 공개 프로그램이라는 네. 단체가 생겼어요. 네. EU에서 거대 자본을 운용하는 거대 금융기관들 20개가 모여가지고 탄소 공개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탄소 그룹이라는 거를 영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앞으로 이렇게 탄소 배출 많이 하면은 우리 투자하는데 지장이 있겠어. 탄소를 공개하세요라는 캠페인을 했는데 공개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단체가 합쳐서 2014년도에 아리백 제품 모든 거를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은 투자하지 않겠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돈 쓸렘 내 말 들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럼 탄소 국경 조정제 그건 또 뭐예요? 탄소 국경 조정제는 유럽에서 나온 제도인데요. 유럽에서 제품을 수입을 할 때 유럽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유럽의 탄소 배출권을 사서 상쇄를 해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할 때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지구를 지키자고 약속을 했으니 여기 안 따르면 돈도 못 쓰고 물건도 못 팔고 하니 뭐 같이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 돈이 더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서 사업 기회가 보이니까 돈이 모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대 돈들이 모이면은 기술 가진 사람, 사업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정말 되겠군요. 네, 그 엄청난 기회인 거죠. 테슬라가 뭐 그 전형적인 예가 됐는데요. 네. 억만장자가 되려면은 억만 명의 고민을 풀어주라고. 와 명언이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문제 중에서 전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거든요. 기후변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원을 바꾸는 거예요. 석유, 석탄에서 자연에너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테슬라의 배터리 효율을 올려주는 첨가제 하나만 만들어도 재벌이 될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 모아주는 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대개 이제 대기업들은 상용화된 기술을 스케일업하면서 네.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탄소 중립으로 오게 되면 2050년에 필요한 기술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기후테크. 근데 그 중에 45%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됐어요. 뭐 다른 말로 하자면 여전히 사람들의 어떤 상상 속에 있거나 아니면 뭐 특허장 속에 있거나 스타트업 벤처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분야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개 이제 기후테크 하면은 되게 애매모호한데 사실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적 법적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에 네.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 74개 경제 활동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74개를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면 크게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카본테크인데요. 탄소를 감축하고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푸드테크예요. 특히 음식물과 관련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죠. 세 번째는 에코테크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이고요. 네 번째는 지오테크, 탄소 관측 또 모니터링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린테크
가 있는데요. 주로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지구를 좀 덜 더럽히고 뭐 대신에 뭐 새로운 걸 해서 잘 살아보자 이걸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5개를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아 이제 시작. 시작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죠. 아, 먼저 하면 되니까. 이거는 전 세계 뭐 빌 게이츠 등 자본가들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2의 빌은 그린 영역에서 나온다 하면서 지금 막 본인도 엄청 투자를 하고 투자를 계속 유도하면서 그 재생에너지가 가격이 싸져서 그런 재생에너지를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전 세계가 써야 또 그 표준도 되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도 이제 개발을 막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다 썼는데 너희는 쓰지 마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비싸니까 이제 싼 가격에 보급할 수 있게. 지금 그럼 5가지 들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 가져 하는 걸 몇 개 좀 저희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탄소 포집, CCUS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건설하시는 회사들이 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해양 플랜트 적용한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지구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 CCUS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CUS라고 하는 것은 네. 탄소를 포집한 것을 그대로 저장을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연료나 뭐 네. 드라이 아이스 원료를 만든다거나 이런 제품으로 다시 한번 활용을 하는 그런 기술 뭐 말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건축 자재 같은 거, 뭐 시멘트 이런 거에다가 탄소를 첨가제처럼 써서 뭐 하면은 뭐 잘 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른바 CCUS의 U군요. 예, 그렇습니다. 유틸리제이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 뭐 탄소 많이 쓰는 사람들 더 연명해 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거가 목표인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 발전소 같은 데는 이런 CCUS가 있기 때문에 그 발전소를 닫아야 되는데 닫지 않고 계속 화석 연료를 떼면서 우리 이거 포집하니까 계속 할게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거죠.